일본 경제가 또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를 통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 같았던 일본 경제가 또다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에 일본의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 마이너스 0.3%를 보였고,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연간 환산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1.2%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올해 2분기 연간 환산 성장률이 4.6%였던 점을 고려할 때 3분기의 경기가 급속도로 감속했을 뿐만 아니라 3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시장 예상치마저도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매진하기보다는 방역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같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은 채 아무런 혁신 노력을 펼치지 못하는 바람에 엔화 폭락과 수입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마저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한탄과 탄식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2017년 이후로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문화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급속도로 추월당한 일본 경제가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일본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던 자동차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마저 한국 기업들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상황을 그저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일본 매체의 분노 섞인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가뜩이나 국가 파산 직전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NNA 아시아는 일본 자동차의 아성과 다름없었던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을 현재 한국 기업들이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예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현지 곳곳에 자동차 공장까지 건설하려는 움직임마저 펼치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의 급속한 몰락에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이 동남아 시장 개척 의욕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대차그룹에 속한 기아차가 최근 태국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사실이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기아차와 더불어 현대차 역시도 동남아시아에서 재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가동한 인도네시아 공장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차가 독주해왔던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무기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아의 태국 공장 신설에 대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태국 현지법인 총수는 현재 검토 중이지만 성사되면 EV와 내연기관차 생산 공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관계자들도 검토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 홍보 담당은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매체인 NNA 아시아는 기아를 포함한 현대차그룹이 현재 태국에서 현지 대리점을 통한 수출 판매를 하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제조와 판매 거점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향후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면 기아차 최초로 동남아시아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기아차가 태국의 완성차 공장을 마련할 경우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차의 급격한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해왔었지만 기아차가 이곳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이상 일본 기업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는 것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3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 비해 전기차 개발에 한참 뒤처진 일본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도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기아차가 태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비단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석권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연합이 이른바 자유무역 지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 거점을 두고 부품 조달률이 40%를 넘으면 완성차에 대한 역내 수출이 무관세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아차의 완성차 공장이 태국에 들어서면 아세안 지역에 중요한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자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직면하게 될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전기차의 밸류체인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핵심 부품인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처럼
동반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기아차가 태국 진출에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나선 배경에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을 구축한 현대차를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현대차가 동남아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및 완성차 생산 공장을 세웠는데 현재 이곳에서만 연간 1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절반을 동남아시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구축된 현대차 공장은 앞으로 연간 생산 능력을 25만 대까지 확대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을 점진적으로 석권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일본차의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아성이지만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가 공장 신설을 계기로 자동차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자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 판매량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27,875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에 무려 0.3%에서 3.3%로 늘어남으로써 일본 기업들을 바짝 긴장케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차 기업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현대차가 소형 다목적차인 스타게이저 모델까지 정식으로 출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재빨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국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석권은 시간 문제와 다름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대차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은 전기차도 함께 생산함으로써 현재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중국 기업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180곳이나 구축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매체인 NNA 아시아는 현대와 기아차가 이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서슴없이 구축하고 나선 것은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2017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옴에 따라 한국차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이를 통해 한국차가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차를 밀어내고 당당히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차의 품질이 예전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계열인 베트남 법인 1위 렌트 업체도 기아의 미니밴인 카니발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이 성공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살리는 형태로 공략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정책까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모두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연기관 생산만 고집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퇴출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세계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그 어떤 혁신에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휘황찬란한 황금 트로피도 그저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